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성실하게 모은 돈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그저 색깔 있는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렸다면 어떨까요?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인플레이션,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먼 나라 혹은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며 돈이 그 의미를 잃어버렸던 순간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짐바브웨,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어떻게 경제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충격적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닥쳐올 혼란에 대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무방비 상태인지 알게 되신다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금융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나 빠르고 급격하게 떨어져 마침내 무가치해지는 순간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평생 모은 저축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며 경제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비극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거의 항상 같은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다가 결국 화폐가 신뢰를 잃고 마는 과정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끔찍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쟁 패배 후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독일은 연합국에 지불해야 할 전쟁 배상금과 국가 재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초인플레이션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인쇄기를 돌리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럴듯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중에 풀린 돈은 걷잡을 수 없이 그 가치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1923년이 되자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한때 안정적이었던 독일의 마르크화는 거의 아무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며칠에 한 번꼴로 2배씩 뛰었습니다. 그해 11월 베를린에서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무려 2천억 마르크가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지갑이 아닌 손수레에 싣고 다녀야 했고 연금으로 생활하던 노인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쓸모없어진 지폐 뭉치를 가지고 블록 쌓기 놀이를 했고 어떤 이들은 지폐를 벽지 대신 바르거나 난로의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핵심 원인은 화폐가 실물 가치와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냈지만 그 돈의 가치를 보증해줄 금이나 다른 실물 자산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찍어낸 지폐는 결국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남발한 약속어음과 다름없었고 사람들의 신뢰가 사라지자 화폐 시스템은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이 끔찍한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금, 토지, 혹은 다른 유형의 실물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를 맹신했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명확합니다. 실질적인 가치에 뒷받침 없이 결코 돈을 찍어내서는 안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찍어냈고 바로 그 행위가 화폐의 가치를 파괴하고 나라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정부가 자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시작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국민들이 그 화폐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때 물가는 폭등합니다. 돈이 더 많이 인쇄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떨어지는 잔인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건너뛰어 2000년대, 우리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똑같은 비극이 재현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당시 짐바브웨의 경제는 이미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짐바브웨는 한때 아프리카의 빵 공장이라 불릴 만큼 농업이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토지 개혁과 정치적 불안정은 생산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2007년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율은 무려 2억 3,100만 %에 달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2억 3,100만 %입니다. 물가는 24시간마다 2배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짐바브웨 달러는 사실상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수십억 짐바브웨 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부를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산산조각냈습니다. 화폐가 쓸모없어지자 사람들은 물물 교환에 의존하거나 미국 달러와 같은 외화를 사용해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짐바브웨 달러를 포기했고 사람들은 미국 달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조치였습니다. 저축, 연금, 그리고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뒤였습니다. 짐바브웨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종종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짐바브웨 모두 정부의 총체적인 경제 운영 실패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전쟁 배상금 문제이든 독재자의 권력투쟁이든 정부가 경제와 국민의 신뢰에 대한 통제력을 모두 잃었을 때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 그리고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토지나 외화와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 계층은 종종 위기에서 살아남거나 심지어 더 큰 부를 축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비극은 2010년대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21세기 초반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수출 덕분에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에 걸친 부실 경영, 만연한 부패, 그리고 국제 유가의 급락은 이 나라를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정부 수입을 메우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다시 한번 역사상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막대한 양의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100만 %를 넘어섰습니다. 화폐의 볼리바르가 붕괴하자 국가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석유 산업은 황폐화되었고 식량과 의약품 같은 기본 물자조차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고입니다. 볼리바르가 휴지 조각이 되자 암시장 경제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미국 달러와 같은 외화로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짐바브웨에서처럼 정부의 인쇄기는 국민의 부를 훔쳐갔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험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단지 돈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축은 사라지고 임금은 무의미해지며 결국 사회적 불안이 뒤따릅니다.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식량 폭동, 대규모 시위, 그리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대탈출로 이어졌습니다. 화폐가 가치를 잃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은행 계좌에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끔찍한 역사의 사례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이 닥쳐올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금, 토지, 혹은 심지어 암호화폐와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금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의 사례에서 그리고 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폭풍을 견뎌낸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종이 화폐가 쓸모없어질 때 부동산, 금, 그리고 귀금속과 같은 유형 자산은 그 가치를 보존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돈을 계속 찍어내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교훈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온 국민이 장롱 속에 있던 실물 자산을 꺼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기억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바로 그 IMF 위기의 경험이 수백, 수천 배로 증폭된 것과 같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이것은 먼 위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증가하는 부채,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들을 고려할 때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수백만 명처럼 당신의 부와 노력이 한 조각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그 답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공유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